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 회사가 주가가 빠질까? 저는 그거를 꼭 고민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갈 때 300배였는데 그 사이에 100배가 한 번 더 늘었더라고요. 400배다. 트럼프의 굉장히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는 부서긴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이 부서는요, 예산안이 없어요. 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찐생 김진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주식 필살기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종목을 각오하고 왔는데요. 피디님, 오늘은 무슨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가 그동안 팔란티어를 많이 다뤘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정확히 짚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한번 팔란티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실은 이런 시간을 한번 꼭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동안 보면은 또 이제 팔란티어에 대해서 또 미리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네가 뭘 아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해서 이걸 이야기하는데 조금 위축되긴 했습니다만 또 뭐 자신감 하면 또 김재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오늘은 팔란티어의 펀더멘탈의 전체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지 그 흐름을 조금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주식 투자자 중에는 버텀업이라고 하죠. 이제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을 한다든지 기업의 가치 분석을 한다든지 기업의 경쟁력 분석을 한다든지 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종목 하나하나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저처럼 거시적인 전체 경제의 흐름 그리고 거시적인 전체 시장의 흐름에 기반해서 투자를 하는 탑다운 투자자가 있습니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탑다운 투자자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투자할 때 사실 한 기업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탑다운으로 보다 보면. 그러나 시장의 흐름에서 이제 모든 종목들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버텀업으로 하지 않고 탑다운으로 하면 이런 주식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라고 또 의문을 많이 가지시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 어떤 하나의 딱 특별한 기준만, 나에게 중요한 기준만, 중심만 딱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런 주식들도 충분히 뭐 버팀업 투자자처럼 아주 저점에서부터 아주 고점까지 수익을 다 낼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이 주도주 혹은 이렇게 급등하는 성장주에 대해서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것 같고, 저 역시 그동안 보면 한 20년 동안 제 포트폴리오에 단 한 번도 이런 주식이 없었던 적은 없거든요. 제가 엔비디아를 16불에 사서 한 번도 안 놓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라는 게 그냥 아주 심플합니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고, 그래서 실제로 이 회사의 현재 그리고 뭐 상당 기간 동안 생각되는 이 회사의 주가의 캐탈리스트는 뭐고, 환경은 어떻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회사의 투자 관점은 어떻게 가져야 되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랬을 때 이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위험은 뭐고, 요 정도 한 3-4개 정도의 기준만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러면 저는 뭐 뭐든지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그 기준을 가지고 팔란티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찐쌤님이 보시기에 팔란티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진짜 복잡한 회사고, 제가 처음에 팔란티어를 설명드릴 때 굉장히 미국에서도 미스테리한 회사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저도 이제 팔란티어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보고,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가장 심플하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제 기준에서 가장 심플하게 대답을 해보자면, 데이터 관리를 엄청 잘하는 노하우와 기술이 있고, 이제는 그거를 AI하고 잘 접목시켜서 결국은 팔란티어의 고객들이 기업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서비스해주는 회사. 그 회사가 바로 저는 팔란티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정부 매출이 지난 실적 발표의 3분기 기준으로 보더라도 정부 매출 비중이 한 40% 이상이 돼요. 그리고 이 중에서는 보면 많이 아시겠지만 군사 분야 매출이 꽤 높은 수준으로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군사 분야의 매출이 높으려면
기본적으로 정확도도 굉장히 높아야 할 거고 보안 수준도 굉장히 높아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로 정부 분야의 매출을 많이 한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레퍼런스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서는 이 데이터의 해석에 관해서 그리고 데이터의 적용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지금 현재에서는 평가받고 있고 이게 AI 시대에 더 각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팔란티어가 데이터 관리 기술에 우위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팔란티어 같은 경우 가장 핵심적인 기술력의 강점 이 부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온톨로지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온톨로지라는 게 조금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생경하실 수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려보면 결국 수많은 데이터를 컴퓨터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데이터 접근법. 이걸 이제 온톨로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구체적으로 한 3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데이터의 단계, 그리고 논리의 단계, 그리고 조치의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라는 거는 데이터 단계라는 건 뭐냐면 세상에 수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정말 이 회사와 혹은 뭐 어떤 이 기업체 혹은 뭐 정부, 뭐 이 회사와 구체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런 데이터가 뭔지, 진짜인 데이터가 뭐고, 가짜인 데이터가 뭔지,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구분해내는 과정. 이 과정이 첫 번째 데이터 과정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논리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어찌됐든 이 기업체가 무슨 결정을 하게 됐을 때, 이 결정을 하고자 할 때, 그럼 시장의 룰은 뭐냐? 뭐 이런 것도 좀 데이터로 규정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하면, 이 행동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뭐 소위 얘기해서 기업 제품을 하나 낸다고 하면 이 제품이 얼만큼 성공할지, 매출이 얼마 될지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목표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목표치대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나가는 것. 그래서 이거를 수치화해서 모델을 만든다고 하면 최적화된 모델 값을 위한 입력 값은 얼마냐 뭐 이런 것들 결국 앞서 데이터 관리에서 데이터 단계에서 구성했던 가지고 왔던 데이터를 의사결정하는데 가장 필요하게 데이터를 재정비하는 작업. 요 작업을 이제 논리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이제 조치의 과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무슨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는데 이게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지? 이게 수치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것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하고 이런 정성적인 것이 아니라 정량적인 것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를 기본적으로 좀 판단하는 과정이 이제 조치의 과정이에요. 요거로 이야기를 해도 복잡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가장 최적화된 의사결정 과정과 예측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구조화시키는 접근법. 요거를 이제 온톨로지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온톨로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가 여기에 가장 큰 강점이 있는 회사라고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더 하나가 AIP라고 이게 올해 4월에 이제 새롭게 출시가 됐는데 AI 소프트웨어 모델까지 개발을 해서 팔란티어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더더욱 각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AIP라는 게 AI 모델인데요. 우리들이 흔히 아는 AI 모델이라고 하면 이제 거대 언어 모델 LLM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대 언어 모델은 아니고 외부 거대 언어 모델을 자유롭게 통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그 플랫폼을 AIP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팔란티어는 과거에도 있었던 회사고 AI 시절 이전에도 있었던 회사고 과거에는 고담, 파운드리, 여기 이제 과거 제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플랫폼 회사였다고 한다면 이제 이거를 베이스로 해서 AIP가 출시되면서 AI 소프트웨어 대표적인 회사로 지금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유독 이 팔란티어가 최근에 각광받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일단은 크게 한 2가지 정도 그리고 기업 자체적으로 보면 한 가지 더,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AI 에이전트 시대에 돌입한 것. 이게 이제 가장 큰 환경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에이전트 시대라는 게 뭔가요? 그게 생각을 해보면 특정 분야는 온전하게 AI에 맡길 수 있는 그 시대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이미 국방 분야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일정 수준 이미 AI 에이전트 레벨에 가까운
그 정도의 소프트웨어 서비스들을 해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제 에이전트 시대가 되면서 각광받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이유는 또 경영 환경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많이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새롭게 당선된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가 이제 머스크하고 나와 스와미를 공동 수장으로 해서 정보 효율화부를 만들었잖아요. 도지, DOG이라는 부서인데, 이게 이제 결국은 하고자 하는 게 뭐 국방부, 교육부, 의료부, 의료 분야 뭐 이쪽에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해서 예산 감축을 하고 인원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부서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공무원들 잘려 나가고 대대적인 구조 조정이 있을 텐데, 근데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불필요한 일은 없을 거잖아요. 그럼 그걸 대체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관해서 이제 AI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사람들은 많이 예상하고 있는 것 같고, 저 역시 그렇게 기대가 돼요. 이 부분도 사실상 지금 최근에 올해 들어서 팔란티어가 주목받게 되는 가장 큰 환경적인 변화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팔란티어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대정부 분야에 되게 높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산업 환경적으로 가장 좋아지는 게 정부 분야니까 이쪽에 가장 레퍼런스가 좋은 팔란티어 입장에서는 미래의 가시성이 다른 어떤 소프트웨어 기업보다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앞서 제가 AIP라는 모델을 올해 4월에 출시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저는 이게 내부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AI 소프트웨어, 에이전트급의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보면은 이 회사가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정부 분야의 AI 발주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이고, 시대 전체적으로 보면 AI 에이전트 시대에 돌입했고, 이런 것들 때문에 팔란티어가 실제로 주가가 각광받았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이건 소설이 아니라 팔란티어가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한 게 올해 하반기부터입니다. AIP가 모델이 출시된 게 올해 4월이거든요. 4월 이후에도 그렇게 지금 그때 모르셨잖아요. 대부분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시는 분도 계셨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주가의 동력이 나타나는 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올해 들어서 에이전트 시대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트럼프 정부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 다음에 AIP 모델이 나온 거고, 이런 것들이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하반기부터 주가가 폭등을 했으니, 그러니 결국 세 개의 이유가 팔란티어가 주가가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거다,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분야에 팔란티어가 독보적인 걸까요? 아니면 또 혹시 경쟁 기업이라도 있을까요? 세상에 아직까지는 막 생성되는 산업이잖아요.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은 있을 수 있지만 독점적 기업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걸 가지고 이 회사 기술력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고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거는 버텀업의 관점인 거고, 그냥 주가는 저는 항상 중립적으로 냉정하게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면, 분명히 경쟁 기업은 존재한다. 막말로 얘기해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데이터 플랫폼, 클라우드 시대의 데이터 플랫폼 기업이었는데, 대표적으로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회사, 똑같은 회사입니다. 데이터 클라우드 시대의 데이터 처리 회사였기 때문에 똑같은 회사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가 너무 이제 대정부 비출만 높다 보니까 민간 부분으로 좀 확장하기 위해서 기업 ERP 쪽 소프트웨어나 이쪽으로도 이제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경쟁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사실 ERP 이 분야만 하더라도 세일스포스, 그다음에 SAP 같은 진짜 글로벌하게 거대한 기업들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이고, 또 얘네들도 보면은 에이전트 포스 같이 AI 소프트웨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팔란티어 혼자 지금 완전히 무주공산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적으로 가장 짱이 잘 될 수 있는 포인트는 정부 쪽이거든요. 근데 이 정부 쪽에는 그래도 팔란티어가 굉장히 앞서 있는 게 사실이죠. 대표적으로 시장의 레퍼런스도 높고, 그다음에 우리말로 군사용어로 얘기하면 비추인가? 근데 정부의 승인 소프트웨어 인증이 팔란티어가 제일 많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가장 가시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분야가 대정부 분야인데, 이 대정부 분야에서는 팔란티어가 꽤 앞선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이후에는 또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일단 현 시점에서는 적수가 없는 건 아니다. 경쟁자들은 존재한다. 하지만 지금 소프트웨어 팔란티어가 여러모로 볼 때 조금 앞서 있는 건 그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건 뭐 이미 주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유사한 경쟁자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스노우플레이크인데, 스노우플레이크만 하더라도 여전히 대규모 적자 회사거든요. 제가
이쪽을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팔란티어하고 스노우플레이크의 관계는 지난주에 에이직 반도체 얘기할 때 브로드컴이랑 마벨 테크놀로지의 관계랑 똑같다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뭐 유사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조금 더 시니컬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팔란티어의 수많은 경쟁자들이 탄생을 하겠죠. 세상은 혼자 이렇게 독식하게 남겨두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경쟁자들이 탄생을 할 겁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너무 거기까지 걱정하지 마시고 가장 앞서 있는 위치에 있다. 그리고 가장 확장될 비즈니스가 얘한테는 이 팔란티어한테는 가장 강점인 분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벽할 것 같은 팔란티어도 좀 위험은 존재할 것 같거든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좀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을까요? 저는요, 이런 팔란티어 같은 성장주를 생각할 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 말고 훨씬 팔란티어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다 보면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있어요. 근데 파는 이유는 보이지 않거든요. 다 사라는 이야기만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목적도 팔란티어 주주되기가 목표가 아니고요. 팔란티어로 수익 내기가 목표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 좋은 줄 알겠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 회사가 주가가 빠질까? 저는 그거를 꼭 고민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 우선 흔히들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팔란티어 PE가 400배다. 제가 지난번에 갈 때 300배였는데 그 사이에 100배가 한 번 더 늘었더라고요. 400배다. 말이 되냐.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이 400배라는 것 자체에 이제 우리가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수많은 경쟁적 우위의 요소들이 주가에 녹아 있는 거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주 작은 균열에도 어떻게 보면 주가 충격은 나타날 확률이 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딱 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 그 작은 균열이 뭐냐? 뭐 이거는 사실은 알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논리 추론대로, 논리의 구조대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현재 시점에서 팔란티어의 가장 큰 장점 포인트가 뭘까라고 하면 압도적 기술력, 오케이, 그거 알겠는데 그러면 뭐 얘는 뭐 계속 올라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400배인 거고 PE가 400배인 거고 그러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팔란티어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요인은 기술력도 있겠지만 이 회사가 가장 장점을 가지고 있는 대정부 부분의 실적 가시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현 시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겠죠. 대정부 매출이 생각보다 안 나올 때. 그러니까 대정부가 발주를 생각보다 안 할 때일 수도 있고 혹은 발주를 했는데 그 경쟁에서 왜 여기가 되지?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팔란티어 주가는 흔들리고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제가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유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고 지금 주가가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이 논리가 깨지면 빠지는 거잖아요. 그 논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앞서 이제 정부 효율화부, 도지 이 부분은 트럼프의 굉장히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는 부서긴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이 부서는요 예산안이 없어요. 예산이 없는 부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도지 부서가 뭘 할 때 굉장히 많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 집행력이 없는 부서는 약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잡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하나, 공무원들이 잘릴 때, 효율화 때문에 공무원들이 잘릴 때 그냥 잘릴까요? 너 나가 이러면 네 이러고 그냥 나갈까요? 아니죠. 수많은 유니언들의 파업과 분쟁과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사실상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스케줄이 굉장히 뒤로 연기될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부분이 사실상 팔란티어한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주가의 위험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회사가 엄청나게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민간 부분으로 가서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맞는 얘기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팔란티어 입장에서 보면은 민간 부분은 경쟁이 더 심한 부분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요. 민간 부분은. 왜? 가격적으로 세련되고 가격적으로 팔란티어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제품을 제공할 수도 있고 유사한 성능으로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간 부분은 항상 경쟁이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부분에서 약간의 우리가 지금 막 기대하고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약간 기대하고 있는 이 부분보다 흔들리게 되면 그때는
팔란티어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위험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그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서 보자. 한 예로 제가 엔비디아가 주가가 막 오를 때 이 회사의 궁극적으로 이 회사 주가가 안 되는 위험한 상황은 이 회사의 성장률이 빠지는 게 아니라 얘한테 돈을 벌어주게 할 빅테크들의 캐펙스가 줄어들 때다.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지난주에도 에이직 반도체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는 라고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를 뚜드려 까야 됩니다 라고 말씀 안 드린 이유거든요. 이제 그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팔란티어는 조금 요거보다는 기간은 조금 짧을 것 같고 대신에 가장 큰 위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많이들 지금은 P가 400배라면 모든 걸 다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요. 모든 게 다 잘 되는 게 프라이싱 되고 있는 가격일 거라고요.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정부 부분이 만약에 생각보다 늦춰지게 된다고 한다면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는 상황에 올 수도 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놓고 지금 팔란티어를 바라보자는 거죠. 이 위험 요소까지 들게 되니까 좀 혼란스럽긴 한데요. 네. 그럼 팔란티어 투자자로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예, 이제 위험 요인까지 했으니까 그거죠. 가장 심플하게 얘기했어요. 가지고 있자. 그리고 이 위험 요소가 발생을 하면 팔자. 뭐 이게 이제 가장 제가 심플하게 드릴 수 있는 답인 것 같아요. 사실은 펀더멘탈하게 정말 잘 알아서 그래서 이게 정말 이 회사가 문제가 될 때까지 있다가 우여곡절 다 겪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파는 게 그게 최고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 같은 일반인의 영역은 아니거든요. 보통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업 가치나 경쟁력을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게 저는 한 가지 문제가 딱 발생을 해요. 이게 뭐냐면 사는 건 오케이라니까요. 사는 건 어떤 이유로도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팔지를 못해요. 네, 여러분들께 전 늘 이야기하지만 주식은 사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잘 파는 게임입니다. 사는 것보다 파는 게 100만 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지고 있자. 그리고 이 위험이 올 때 주식을 팔아내자. 이제 이 틀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그 위험이라는 건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도 조금은 뒤늦게 확인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환기를 해서 팔란티어가 올해 6월, 7월 이때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고 ARP가 나오고 나서도 한 번 떴다가 다시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렇게 떴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팔란티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주가가 많이 올라서거든요. 그 얘기는 추세로 생각하면 주가 추세가 좋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 환경적인 부분, 정부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주가를 본 이유는 추세가 좋았었잖아요. 추세를 신뢰한 상태로 계속해서 팔란티어를 보유하고 있다가 추세적인 훼손이 나타났을 때 그때 우리는 팔란티어를 이익 실현하면 된다라는 스탠스를 가지고 계시면 이게 그 시점이 올해 뭐 내년에 올지 3년 후에 올지 몰라요. 정말 모르거든요. 저는 엔비디아를 그때 샀는 17불, 18불에 처음 샀는데 실제로 엔비디아를 다 걷어야 되겠구나 라는 게 2021년에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2022년에. 그렇게 오래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변적이다. 가변적인 문제니까 답 정해놓고 보지 말자. 대신에 우리가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 부분에 그냥 포커스 맞춰서 추세대로 접근합시다 라는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팔란티어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 배터리 아저씨가 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테슬라 아저씨가 되고 싶은 생각도, 그러니까 팔란티어 아저씨가 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주식은 항상 시니컬하게 중립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이고 이 영상도 팔란티어 주주되기가 목표가 아니라 팔란티어로 수익 내기가 목표다 라는 정도로 포커스를 맞춰주셔서 깊게 버텀업 관점으로 많은 분들도 고민하실 텐데 저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버텀업으로 접근하시는 분을 인정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은 저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저는 이 부분도 여러분들 다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건 이제 팔란티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팔란티어처럼 고성장하는 성장주를 바라볼 땐 그냥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 회사는 어디가 좋아져서 지금 좋은 상황이다. 그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 회사의 주가가 이 회사가 나빠지느냐가 아니라 이 회사의 주가가 나빠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 관점을 가질 것이냐. 근데 요 네 가지만 딱 정해놓으면은 앞으로도 또 팔란티어 같은 회사들이 계속 나올 거잖아요. 그런 회사들에 대한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시리라 생각하고 이런 고성장하는 기업을 투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데 기본적인 시각이 너무 이렇게 편협하시다면 그걸 조금이라도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주식 필살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